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오늘은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 시장의 흐름,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지역별로, 아파트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벌써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논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그 신랄한 논평 중에 하나가 이생진망입니다. 이생진망. 자, 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망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6.17 부동산 대책은 말 그대로 갭투자와 법인투자자, 강남의 갭투자. 자,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그런 투기 세력들을 투기를 못하게 대책을 내놨죠. 아주 강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의도적이지 않게 일반 무주택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거죠. 일단 내가 대출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담보, 대출을 받으면 무조건 6개월 내에 입주해야 된다. 자, 그러면 돈 없으면 청약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집을 산 이후에 또 6개월 내인가요? 그것도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하겠다. 자,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자, 최소한 그 무주택자들은 피해를 안 가게 해야 되겠죠. 투기꾼들은 강하게 푸시를 해서 투기를 못하게 막아야 되지만 무주택자들은 절대 피해를 가게 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은 분양가가 굉장히 높아요. 저금리 시대니까 그 분양가가 싸게 보일 수 있지만, 자, 저금리라는 것도 결국은 일정 소득이 확보가 된 사람한테 은행의 대출을 끌어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서민들, 예를 들어서 중산층 이하의 그 소득이 있는 분들은 내가 생활하기도 버거운데, 자, 은행 이자로 많은 부분을 지출해야 된다. 그거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고, 이 규제를 조금 뭐라고 할까요? 무주택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 실미도라는 말이 또 유행하고 있어요. 실미도는 조정지구에 들어갔는데, 왜 김포는 안 들어갔냐? 자, 그래서 김포 파주가, 조정지구로 빠지니까 벌써 투기 세력들이 들어가가지고, 집값을 올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국토부에서 오늘 발표를 했죠. 실미도는 빠졌다고. 자, 실미도는 안 들어갔다고 합니다. 면단이니까.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김포 파주가 빠졌으니까 김포 파주로 또 몰려 들어가는데, 자, 그거 이미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다 들어가 있어요. 정보를 이렇게 미리 파악하시고 들어간 분들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봤자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정부가 오늘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문제가 되면 지정을 하겠다고. 자, 그러면 이제 풍선 효과라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정부의 그 스탠스를 볼 때 그 지역에 또 집값이 뜬다? 바로 조정지구 지정하겠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6.17 대책의 의미는 갭 투자 시대의 어떤 종언이에요. 종언. 자, 갭 투자를 해봤자 별 소득이 없다. 너희들 갭 투자로 사봤자 중부세, 보유세를 때리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런 게 별 의미가, 겉으로 보면 뭐 별 그 갭 투자를 계속 해도 되겠지만, 물론 이제 막 물량뛰기로 들어가서 조금씩 소득을 내고 팔면 되겠죠. 근데 자꾸 해봤자 정부가 보유세, 재산세 다 때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지방 아파트 갭 투자의 주포. 자, 주포는 법인 세력이에요. 법인 세력. 자, 작년부터 생긴 그 법인 세력들이 10개, 20개, 청주 GL 100개를 샀다고 그래요. 자, 그런 세력들이 이제 물건을 사야 될 입장이 아니라 이제 물건을 내놔야 될 입장이에요. 자, 1년에 1억씩, 예를 들어서 수십 개를 가지고 있는데 1년에 1억씩 세금을 때린다. 그거 버틸 법인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뭐 법인들이 돈이 많아서 절대 법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대출을 이빨 끌어가지고 대출 놓고 월세로 세팅해서 그렇게 물건을 가져갔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1억씩 수십 채 가진 경우 1억씩 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집 팔아서 내야지, 어디 현금이 1억이 따로 있어가지고 은행 계좌에서 뽑아가지고 낼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지방시장은 투기판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투기판이 균열이 시작된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도 풍선 효과다 이렇게 모르고 사시고 지방 가서 사시고 그러는데, 자, 그런 거는 한마디로 부동산 공부가 덜 돼서 그런 거예요. 덜 돼서. 자, 투기를 하려고 하면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투기를 하시려면. 막판에 못 모르고 그냥 여기저기서 재미를 보니까 또 그냥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투기를 하는 세력들, 자, 그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주고받고 하다가 가격을, 지방 아파트 가격을 다 올렸잖아요. 자, 이제 그런 게임이 깨졌다는 거예요. 자, 벌써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대정, 청주 이 거래가 끊겼다고 합니다. 벌써 부동산에서 벌써 거래가, 문의가 끊겼다고 그래요. 지금 누가 사겠습니까?
누가 거기 갭 투자를 들어가겠습니까? 이제 대전 청주도 물론 이제 뭐 실거주 시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실거주 수요에서 바뀌는 거예요. 이제 갭 투자들이 무식하게 살아 들어가는 타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뭐랄까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이제 지방 아파트는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방 아파트. 이제는 입지가 좋은 아파트, 그리고 발전이 가능한 아파트, 실수요가 든든한 아파트, 교통 호재가 있는 아파트, 이제 그런 아파트로 이제 오히려 더 몰릴 수가 있어요. 이제 지방들 다 털어버리고, 예를 들어서 그 썩다리 아파트들, 갭 투자들 다 털어버리고, 오히려 그 돈들이 그런 좋은 아파트로 쏠릴 때 그 좋은 아파트는 더 가격이 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이 전환이 필요한 거지. 지금 어디 풍선 효과가 있다고 들어가고, 그거 수준 낮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남동구와 안산 단원구가 투기과열지구에 지정이 됐다. 이것도 여기 이 지역에 불만이 많아요. 자, 남동공단이 있는 데죠. 논현지구. 거기 최근에 조금 올랐잖아요. 지금까지 2006년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번 상승 사이클에도 거의 못 올랐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올랐던 거죠. 자, 그런 지역이 지금 조금 오르려고 하니까 투기과열지구는 지정은 너무했다. 자, 그런 얘기도 있고, 안산 단원구도 마찬가지죠. 안산 단원구도 신안산선이 들어와서 투기 세력들이 들어가니까 등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호재에 따라 올라가는 건데, 투기 과열지구는 좀 과했다. 자, 그런 의견들이 지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 주요 단지 재건축이 이제 올스톱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사가지고 임대주택을 놨거나 전세를 놨는데, 자, 그런 주택이, 음마아파트에 300 몇 가구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낡은 아파트에 돈 많은 사람들이 살 리가 없죠. 자, 그러니까 2년 거주 요건을 주니까, 당연히 재건축이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재건축은 진행이 안 되고 당장 세입자들이 쫓겨날 판이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 제도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가 임대주택을 유도를 해서 임대주택 했는데 그 양반들이 피해를 본다. 이제 정부를 믿고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유연 요소도 있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재건축을 실입주자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음마아파트, 잠실 주공아파트 이제 내가 사가지고 입주할 사람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가 안 되겠죠. 이제 서울 재건축은 거래가 안 된다. 자, 그리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대치동, 잠실, 청담동, 삼성동 토기거래 허가 지역으로 되니까 역시 갭 투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김포 파주는 결국 조정지구로 묶일 거라는 거죠. 자, 그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김해, 구미, 부산 그런 지역도 풍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가봤자 거래가 또 활발하게 진행되면 정부가 또 묶을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번 규제로 인해서 주택시장의 어떤 그 판도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장은 분명히 주택시장에 판도 변화가 있어요. 일단은 그 대출 없이 집을 사는 사람이 유리해졌다는 거죠.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에 입주해야 되니까. 자, 이제 현금 부자들의 어떤 선택의 폭이 넓어졌어요. 자, 이제 돈 없으면 청약도 못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약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 결국 현금을 들고 있다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은 현금 부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문제가 있고, 이 정책의 어떤 또 다른 면이 뭐냐면 실수요자한테는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대전 같은데 지방광역시 청약받아서 입주하시려고 하는데 외지에서 막 들어와가지고 분양권 거래를 통해서 집을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실수요가 집을 못 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수요는 없어지는 거죠. 그런 수요는 없어진다. 대출을 받으면 그 집을 입주해야 되니까 이제 투기꾼들이 다 주택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주택으로.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정책은 실수요자가 피해도 보지만 실수요자가 새 아파트를 청약해서 당첨될 확률은 높아졌다. 자, 그런데 문제는 돈이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불리해졌다는 거예요. 자, 이 점을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자, 이런 정책 때문에 투기 세력들이 결국은 이제 물건 개수 늘리기가 쉽지 않아요. 예전에 새 아파트를 사거나 새 아파트 분양권을 초피해 사서 비조정지구에 예를 들어서 이빠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월세로 세팅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런 작업이 안 된다. 이제 광역시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지구로 묶여서 대출도 안 되고 법인 세력들 대출도 안 되고, 자, 이제 시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분양권 전매 제한도 이제 조정지구가 되니까 대부분의 광역시가 안 되지만 실제로 이제 불법 거래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자, 그러면 그 수요는 그 물량들은 실수요가 쉽게 잡을 수 있다.
자, 이제 지방광역시도 이제 한숨을 놨다는 거죠. 자, 그렇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지방광역시 예를 들어서 새롭게 그 이번에 조정지구 투기과열지구가 된 대전 같은 지역 예를 들어 이제 예전보다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낮아질 수밖에 이제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 실수요 시장으로 가니까 투기꾼들이 들어온 시장에서 실수요 시장으로 간다. 그러면 실수요가 지방 대전 시장에 접근한다. 물량이 절대 모자르지 않아요. 대전에 물량이 모자른다? 그렇지 않아요. 투기꾼들이 많이 들어와서 물량을 10개, 20개 뭐 계속 싹쓸이 하니까 물량이 모자른 거지 대전의 실수요자들이 살 수 있는 물량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일단 어쨌든 현금 부자는 유리해졌다. 자, 현금만 있으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현금이 장땡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시 2년 이상 실거주. 자, 이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물건은 이제 투기 상품으로는 이제 매력이 없어졌어요. 매력이 없어졌다. 내가 몸빵을 하러 들어가겠다. 이제 그런 분은 사실이라는 거죠. 이제 이거 역시 실거주로 바뀌는 거예요. 실거주. 자, 일단 강남 재건축 시장은 뭐 거래가 올스톱 됐다고 보시면 돼요. 올스톱 됐다. 자, 근데 얼마나 조정을 받을까? 이제 이게 또 궁금한 사항이죠. 이제 일정 부분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법인 투자자한테는 두 방을 때렸어요. 대출을 못 받겠고, 대출을 못 받으니까 당연히 더 살 수가 없죠. 법인은 이제 대출 규제를, 대출 규제가 없으니까 그 점을 이용해서 법인을 만들었는데 규제를 막았고, 자, 그리고 거기다 설령사도 정부세 더 때리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법인으로 개수 누리는 시대는 끝났다. 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을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 막 내놔야 돼요, 이제. 자,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아파트, 예를 들어서 뭐 광역시 썩다리 아파트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도시. 자, 그런 아파트들 이제 투기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 투기할 대상이 아니다. 말 그대로 이제 투기 세력들 이제 썰물이 돼서 나올 거다. 썰물. 밀물처럼 들어갔다가 썰물처럼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분위기 모르고 이렇게 살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뒷북 치는 사람들. 누가 어디에서 뭘 샀다더라 하니까 먹었다더라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절대 사지 말라고 말리는데도 가서 이렇게 계약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게 앞으로 트렌드가 뭐냐면 주택시장의 트렌드는 시장의 양극화예요. 자, 이제 실수요 실거주가 많은 지역으로 집중할 것이다. 자, 그리고 교통호재가 많은 지역으로 집중할 것이다. 그리고 입지가 좋은 아파트로 집중할 것이다. 그리고 발전 가능성 있는 도시로 집중할 것이다. 이제 그런 시장으로 이제 투자 상품이 좁혀지는 거예요. 10개에서 1개로 좁혀지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 점을 가지고 앞으로 유망한 상품이 어느 것인가, 앞으로 실거주가 유리한 게 어느 아파트인가, 이제 그런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쥐고 있으면 되겠죠? 팔면 안 되겠죠? 지방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신문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대전 청주가 규제 지역을 했으니까, 내성이 생긴 세종이 상승 전망을 할 것이다. 자, 이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요즘 그래요, 세종이.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대전 청주 같은 데는 이 투기과열지구라는 걸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시장이 유축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종은 한 3년 전에 이미 그런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거쳐왔어요. 자, 그렇게 돼서 세종이 지금 정주권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최근에는 98 기준으로 8억대, 뭐 9억대, 자, 10억대 아파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8억에서 10억대에 돈 있는 사람들이 세종에로 온다. 자, 그만큼 이제 정주 조건이 좋아졌다. 자, 그 실수요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자, 이제 대전 청주도 어떤 투기 세력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실수요 시장으로 바뀌는데 앞으로 몇 년은 걸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대책 발표에 대전 아파트를 매각 후 세종 아파트 매매 문의가 늘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대전 청주 시장은 유축될 수밖에 없다. 자, 이거면 이제 대전 청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 광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법인 매물들이 출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의외로 급매물들이 많이 나온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방의 아파트는 실수요가 적어요. 말 그대로 투기 세력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다 들어와서 가격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제 실수요가 사는데 지방의 실수요들은 굉장히 또 보수적이에요. 그동안 집값이 안 올랐는데 갑자기 올라가니까 추격 매수를 했지만 또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또 사질 않죠. 이 지방 분들은. 자, 그러면 이제 계속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금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지방 아파트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자, 그래서 대전 청주 투자 세력은 나가고 이제 실거주 시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자, 법인들, 갭투 물건들 당분간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종부세 1억을 내야 되는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비규제 지역이라고 풍산효과로 들어가시는데 이거 막판 투자자들이 결국은 폭탄 돌리는 거예요. 자, 미리 들어간 사람이 지금 들어오는 사람한테 매기고 나오는 타임이에요. 최근에 김포, 파주 풍산효과는 김포, 파주 작년에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투자자들. 자, 그럼 그 사람들이 팔고 나오죠. 웬 떡이냐고 팔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방 아파트 투자는 이제 폭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지방 아파트 갭 투자는 이미 주포가 다 빠져나갔어요. 자, 주포가 누구예요? 법인이잖아요. 법인 세력. 그리고 갭 투자 전문꾼들이잖아요. 자, 그 사람들 이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종부세 거기다가 중과세 맞죠? 종부세 많아지죠.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방은 공급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공급 과다 구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방은 공급 과다 구간으로 들어가면 바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자, 강남 재건축 시장은 패닉이다. 강남은 말할 것도 없죠. 전월세 낀 집은 매도 불가해요. 그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 자, 이거 골치 아프게 됐죠. 자, 전월세 낀 집을 매도 불가한다. 그러면 내년에도 종부세, 자산세를 내야 돼요. 몇 천만 원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강남의 갭 투자꾼들이 또 한 채 가지고 있겠어요? 몇 채 사신 분 있겠죠? 자, 그러면 강남은 금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2년 거주 안 하면 분양은 불가하다. 이거 완전히 지금 패닉이 돼 있습니다. 패닉. 자, 재건축 시장은 거래가 유축이 불보듯하다. 자, 이런 사계동, 잠실, 대치동, 청담동, 삼성동 6만 가구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묶였다. 자,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재건축을 추진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결국 강남은 공급이 모자르게 돼요. 자, 그러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또 딜레마예요. 강남은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강남에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준신축, 신축. 자, 그런 물건들로 풍선효과가 나오겠죠. 당연히 사계동 이하 다른 지역에서. 자, 그런 지역으로 아마 제가 보기엔 다음 달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재건축 아파트는 이제 투자의 매력이 없는 상품이다. 자, 20년, 30년 된 아파트에 내가 몸빵으로 거기 들어갈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죠? 자, 어쨌든 강남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여당이 초헌법적인 조치를 했어요. 자, 이거 분명히 이제 이 4개 해당되는 동에서 위헌 재판을 걸겠죠. 저는 걸 거로 예상을 합니다. 자, 이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런 초헌법적인 조치를 했다. 자, 이래도 올라갈까요? 쉽지 않겠죠? 이제 투자로도 살 수가 없잖아요. 실거주를 해야 된다니까. 이제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살지는 않겠죠. 자, 대세는 변함없다. 자, 그러나 이 타이틀인데, 자, 중요한 것은 자, 이제 분명히 좋은 아파트와 나쁜 아파트, 자, 구별이 될 겁니다. 좋은 지역과 나쁜 지역. 자, 나쁜 지역의 물건들, 나쁜 아파트를 다 팔고 좋은 지역으로 온다. 자, 양극화 현상이 분명히 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극화 현상이 나면서 그 좋은 아파트는 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M2분의 M1 비율이 33%라고 합니다. 지금 역대급 최고인데, 자, 그 돈들이 부동산으로 왔는데, 자, 부동산에 투자 물건이 100개가 있었는데 이제 30개로 좁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지역의 아파트는 더 올라갈 것이다.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결국은 상승의 속도를 낮출 뿐이에요. 지금은 이 거대한 대한민국 시장에 너무나 많은 돈이 쌓여 있다. 화폐가 그냥 계속 찍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월급을 계속 받으니까. 자, 그 돈들이 결국은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돌아오는데 결국은 어떤 아파트로 가느냐. 자,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결국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현금 부자들이 유리하다. 자, 왜 그러냐면 이제 돈이 없어서 청약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주석할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현금을 들고 있다. 좋은 아파트가 나오면, 자, 그런 아파트 무슨 이로 받든지, 줍줍으로 받든지, 아니면 청약해서 받든지, 자, 그게 제일 좋은 투자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투자입니다. 자, 이제 아무거나 아무 지역이나 오르지 않는다. 자, 입지, 실거주 요건, 일자리, 수요 풍부,
그리고 호재가 많은 곳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런 지적으로 이제 좁혀서 봐야 된다. 이번 시장의 최대 피해자는 40대 무주택자예요. 자, 여기다 첨가해서 현금 능력이 없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이 가장 피해자다. 자, 이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국토부에서 마련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들, 자, 이런 사람도 이제 피해를 본 거죠. 자, 무분별한 지방 갭투 여전하다. 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폭탄이 된다. 결국은 막차를 탈 수 있다는 겁니다. 막차. 자, 결국 내년에 두고 보십시오. 올해 말부터 지방시장은 법인 물건들이 급매물로 막 쏟아지면서 결국은 어려운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자, 시장은 6.17 대책으로 분명히 뭔가 변화가 올 것 같아요. 자, 그것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